여러분들 실전 매매 최고 세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워낙에 종목 힌트를 많이 주셔서 이쪽에서 좀 격불을 쬐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해외 시장 약세의 국내장 상대적 양호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세게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흐름이거든요. 오늘은 지수만. 근데 반등을 조금 주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 항생하고 중국이 좀 약하죠. 이게 이제 해외 증시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약세장, 조정장일 때 특징이 지금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장이, 글로벌 시장이 좀 양호할 때, 강세로 갈 때 상대적으로 좀, 그죠? 효과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항생이 마이너스 300이에요. 근데 이쪽은 우측에 보이는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한 4, 5거래일 전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이쪽은 버팅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스닥 시장이 밀리니까 항생도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은 이렇게 같이 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최근 흐름 자체가. 그리고 보다시피 오늘 빠지는 폭이 또 크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301.35인데 종가 기준에는 밀렸지만 어쨌든 이쪽에 마주보는 쌍복, 여기 쌍바닥 보이죠, 여러분? 여기가 301.45, 그 다음에 여기가 301.35에서 지수가 하방 경직성은 강해요, 여러분. 하방 경직성, 우리나라는 하방 경직성은 강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시장이 약세. 그래서 좀 약하다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좀 반등을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항생하고 중국이 밀리고 그러면 반등은 제한적으로 나온다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스닥 시장도 어제 제가 요거 확산형이라고 그랬죠. 저점을 살짝 깼는데 이제 저점을 깼으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먼저 얘기해주고 가면 나스닥이 11,000 수준이 지지가 되느냐. 요 나스닥이 11,000 수준이 지지가 되면 우리나라도 300을 확 깨고 내려갈 확률은 떨어집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올라간 폭에서 받은 조정의 폭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좀 300을 한번 살짝 깨는 흐름 정도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11,500을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310쪽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 그런 자리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세게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세게 빠지지도 않고, 요런 특징이 나오는 거고, 오늘장 성격을 보면 보다시피 섹터별 종목 장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데, 섹터별 종목 장세로 갈 때는 어떨 때 가는 거냐면, 지수를 견인할 때, 혹은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매력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각 섹터에서 좀 구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거나 개별 재료가 있는 쪽, 그 개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이 움직이는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아까 순식간에 사료주 막 이런 것들 막 움직였는데 결국은 그대로 다 밀리죠. 왜냐면 저쪽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비리비리할 때 차트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세게 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특징주입니다. 아까 미래생명이 장중에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한 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너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여기 거래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려고 해도 결국은 물량을 받는다는 거죠. 어제 2차전지 섹터의 하이드로 빼고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이 낙폭과대를 발판 삼아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늘장 다시 그대로 흘러내리죠. 이런 거하고 같은 특징. 그래서 지금은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다니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뒷골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계속해서 60일선을 받쳐주는 상태에서 버티려고는 하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서 세게 치고 가지는 못하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한 10,000K죠,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주인가요? 거래량 10,000K 이상이 수반이 되면서 6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따끈따끈하고, 그죠?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오늘장 특징만 놓고 얘기하면, 이제 낙폭과대죠? LG 에너지가 결국은 50만 원 아래에서 47만 5천 원, 제가 이거 아마 한 48만 원 수준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도 50만 원에서 48만 원 수준. 이제 단기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반등 한번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여기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움직였을 때 52만 5천 원, 53만 원 기대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거래가 별로 없을 때는 여기를 뚫고 가기보다는 여기 언저리 정도, 그죠? 예, 여기 언저리 정도, 이제 LG 엔솔도 어느 정도 반등 타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도 이제 이중바닥에서 얘도 거래가 급감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LG 엔솔이든 LG화학이든 이쪽 섹터, 화학 섹터나 아니면은 2차전지 이런 쪽의 섹터의 대표주성 종목들은 하방 경직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지만 세게 치고 가기에는 물론 거래량이 이제 방송 끝나고 늘어날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21선 돌파 기대감은 있는 거고, 거래량이 늘지 않을 경우에는 21선 못 미치는 약간 언저리. 어제 대보마그네에서 한번 보셨죠? 갈 것 같지만 거래가 안 들어오면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찔끔찔끔은 움직여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파운드리 쪽에 동부하이텍 정도 한번 61선 근처에 왔을 때 보라고 했었던 쪽이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보다시피 세게 밀리지는 않는데 이 역시 거래량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눈치 보기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은 제약주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추천주는 아니고 지금 방송 중에 급등하니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녹십자 웰빙이라는 주식은 최근에 거래가 어마무시하죠. 오늘 마인즈도 좀 눌리는데 마인즈도 이렇게 거래가 어마무시하죠. 아까 이정복이가 방송 중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동부하이텍은 얘기했으니까 동부하이텍, LG엔솔,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 이런 종목의 거래량 패턴과 어제까지 강했던 마인즈 그리고 지금 강하게 치는 녹십자 웰빙의 거래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은 정통 섹터 주식이 지수가 300 초반 언저리로 밀리니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한 수 더 들어가서 그들의 거래량 패턴으로 봤을 때 21선을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21선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의 어떤 깃틀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순간순간 움직임이 세게 나오는 종목들은 이 녹십자 웰빙처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야 될지 강조해 주실 만한 내용,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예, 지금 방송 중에 벌써 304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0 초반이면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든 그죠? 중기 관점으로 뭘 하든 매력은 있는데 큰 수익이 나기에는 쉽지 않은 지수적인 측면과 지수 관련주 측면에는 기존처럼 큰 수익이 나기에는 좀 거시기 하고 개별 종목, 섹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종목을 잡았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쪽으로 가는 거고, 일단 선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제 305 안착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이 한 1분만. 어제 305를 깼고 나스닥이 직전 저점을 깨는 확산형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항생도 급락하고 있고, 그럼 원래 종합이 오늘 300을 깨거나 300 초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보다시피 안 빠져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베이시스에 입각한 상대적 저평가. 그래서 권리락 전까지. 그래서 오늘 지수는 어제 305 안착을 못했었으니까 오늘은 304 돌파. 304 돌파. 그 다음에 이제 항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302는 지지하는 게 좋겠죠? 그 304 돌파, 302 지지 체크. 304를 돌파한다는 얘기는 반등을 한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302 쪽으로 밀리면 미국장에 따라서 다시 300을 타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요런 거 보시라는 얘기고, 뭐 결론은 아까 오늘장 특징이 나오죠? 주요 섹터 단중기 병행. 아까 제가 LG 엔솔하고 뭐 LG 화학이나 뭐 몇 가지 종목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주요 섹터 단중기 병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아까 하나마이크로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제도 얘기했듯이 61일 사이에 두고 10,000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버티는 힘은 강해요, 여러분. 그죠? 버티는 힘은 강한데 이제 이런 종목이 치고 가기 위해서는 나스닥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개별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121선 이상으로 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섹터든 뭐든 주요 섹터에서 약간 시가총액이 조금 약한 쪽을 떨어지는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가총액이 작은 쪽이 맞는 거죠. 시가총액이 약간 작은 쪽을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22년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제 2023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2023년을 준비하는 속에서 지금 마지막 27일 권리락하기 전까지 주요 섹터 단중기 병행할 때도 있고, 이건 이제 지수에 따라서 지수가 이제 300 초반대로 왔을 때는 주요 섹터 들어가서 단중기 병행하고, 또 이제 지수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300 살짝 깼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움직임이 좋은 섹터가 있으면 그쪽 종목 장세 수익률 극대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게 맞는 겁니다. 방송 끝나면 잘하면 지수가 플러스도 좀 보일 것 같네요. 그렇지만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더라도 연속적으로 치고 가기는 그렇고, 시간이 좀 다행히 있는데, 이 경제지표를 보시면 오늘 경제지표가 지난달 파웰이 연설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표가 나오면 미국장에 쐈어요. 근데 이제 파웰이 금리 인상 당분간 없다라는 말 때문에 요 지표가 이제 경기 침체로 뉴스가 나올지, 아니면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다, 피봇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뭐 움직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는 PCE가 이제 목요일 날 나와요. 목요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정도 보고 대응하시고, 그때 위냐 아래냐 판단해서 대응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주요 섹터 내에서 단중기적인 이 전략을 병행해 나가자 몇몇 종목군들 팁으로 좀 제시가 됐죠.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손을 뻗으면은 코스피 지수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